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령 고합승입니다. 요즘 날 덥죠. 우리가 날 덥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가 아마 접sul 거예요. 시험 접sul 거고 나름대로 시험에 대한 분위기가 좀 긴장이 될 겁니다. 우리 긴장이 되더라도 우리 더 배움 회원 여러분은 아마 열정이 대단해서 그 열정을 끝까지 시험 보는 날까지 가보자고요. 자, 오늘은 231페이지 8번 이걸 한번 보죠. 자, 8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대표적으로 자, 문제 8번 보니까 변경등기. 일단 변경등기는 뭐냐? 일단 뭡니까? 일부에 대해서 후발적 사유다. 이거는 우리가 떠올려줘야 됩니다. 일부에 대해서 후발적 사유. 후발적 사유다라는 거. 후발적 사유. 자, 변경등기는 그러면 변경등기는 일부 후발적이다. 그러면 일부라는 것은 뭐예요? 일부라는 것은 독립해 다닐 수 없죠. 그러니까 변경등기는 원칙상 부기등기라는 겁니다. 변경등기 앞에 권리가 붙었다. 권리가 붙으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 부기등기도 되고 변경등기 앞에 표제부가 붙었다. 표제부는 사실의 등기로서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변경등기와 관련돼서 우리 문제 8번을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죠. 자, 변경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변경등기는 등기상의 일부가 눈에 보이네. 일부 후발적 불일치 시정하기 위해서 행하는 등기. 그래서 변경등기의 요건과 개념이 나오죠. 2번은 건물의 구조가 변경된 경우는 잘라볼래요. 바로 표제부네. 건물의 구조 변경, 표제부. 표제부 변경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건축물 대장의 기록사항을 기록해야 된다. 우리 표제부는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마련화되어 있다. 이완화됨으로써 우리가 사실관계는 선대장, 후 등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대장이 먼저 바뀌고 등기부가 바뀐다. 그래서 선등기, 후 대장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 촉탁이라고 그랬죠. 자, 3번 질문은 건물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 그럼 표제부 변경 등기네요. 표제부 변경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 방법에 의해서 변경 등기한다. 표제부는 우리 표제부와 관련돼서 부기 등기는 없어요. 언제나 주등기라는 거. 우리 부기 등기 하나 예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주등기로 마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 이래도 맞습니다. 자,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 그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보면 등기하는 직권으로 부기 등기 방법에 의해서 그 변경 등기를 한다. 우리 표제부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바로 주등기로 이루어지죠. 그럼 정답은 대표적으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의 건물의 번호, 건물이나 부속 건물의 종류나 구조의 변경, 건물 대지의 지번 변경을 등기할 때 전 사실과 후 사실이 다르면 종전의 표시의 질번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된다. 붉은 선이라는 것은 과거에 이제 주말이었죠. 엄격하게 말한다면 붉은 선을 뭘로 건쳐야 돼? 말소한다. 이렇게 건쳐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붉은 선으로 지워야 된다. 과거에는 이제 주말 등기라는 말을 쓰게 되죠. 빨간 글씨로 말소한다. 이게 주말 등기. 그럼 결론적으로 선사실과 후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소한다. 붉은 선으로 지워야 된다. 그걸 뭐라고 건쳐요? 말소한다라고 건쳐 주십시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틀린 것 정답은 4번이 되고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우리 표제부 변경 등기로서 문제 8번은 괜찮아요. 그래서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 자, 문제 8번의 정답은 대표적으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즘 질문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나 봐요. 여기 앉아있는 분도 그렇고 우리 동영상 중학생들도 열심히 질문에 대해서 좀 많이 품격이 좋아져서요.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징조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우리 요 동강을 듣는 분들도 열심히 우리 보지 않더라도 열심히 하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뭡니까? 열심히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질문이 많다라는 거고 질문이 있으면 그만큼 저도 더 배움 회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좋아요. 요즘 기분도 좋고 자, 문제 8번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9번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자, 문제 9번에 대해서 변경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저당에서 채무자가 변경될 때 그러면 채무자 변경 줄쳐놓으세요. 그러면 채무자가 변경되면 채무자 변경은 채무의 내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건저당 변경 등기에 의하되며 잘라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하는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네요. 자, 요거 1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부연 설명한다면 우리가 이제 채권자, 채무자가 바뀌느냐. 만약에 A가 B한테 1억 2천에 대해서 건저당을 설정해놨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건저당 설정을 해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건저당 건자면서 대표적으로 채권자가 돼. 채권자라는 것은 채권자가 바뀌면 대표적으로 건저당 이전 등기가 됩니다. 이전 등기가 되고요. 이 사람은 채무자면서 대표적으로 건저당 설정자가 돼. 그러면 A에서 D로 바뀌었다. 그러면 채무자 변경은 이때는 뭐예요? 건저당 변경 등기에 의한다라는 걸 조심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채무자 변경, 대표적으로 건저당 변경 등기.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이 된 경우 자르고요. 그러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대표적인 뭡니까? 사실관계, 즉 표제부죠. 권리관계 다툼이 없다. 그러면 신청이 아니라 직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2번은 X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요. 3번의 건물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는 대표적으로 표제부 변경된 경우는 주부기 등기가 아니라 주등기겠죠. 그럼 3번은 X입니다. 4번의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대표적으로 이제 P7갑을 P1000도로 개명하는 등기가 되죠. 이때는 그럼 P7갑과 P1000도는 같은 사람이죠. 그러면 공동 신청이 아니라 단독 신청이라는 걸 잡을 수가 있고요. 5번의 건물의 구조가 변경되어 변경 등기한 경우, 그렇다면 건물의 구조, 즉 표제부가 되죠. 그러면 표제부 변경 등기는 무슨 등기? 바로 표제부는 전 사실과 후 사실이 다르죠. 정전사항을 말소하지 않는다. X가 되죠. 말소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9번의 정답은 몇 번? 1번.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반복하자고요. 자, 채무자가 변경이 됐다. 채무자 변경은 건저당 변경 등기요. 채권자가 변경이 됐다. 건저당 이전 등기가 된다라는 거. 고로 문제 9번의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에 대해서 또 계속 우리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변경 등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표지의 부문하필 등기를 격려하면 등기 기록의 개설이나 폐설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1번에 대해서 분하필 등기다.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보죠. 여기가 이제 100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100 면적이 이쪽으로 이제 잘라서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잘라서 가죠. 그러면 여기 20을 잘라줬다면 80이고 여기는 120이죠. 이쪽으로 봐서는 분필이고 여기는 하필이 돼. 이걸 합쳐서 대표적으로 분하필 등기가 돼요. 그러면 일부에 대해서 후발적 부동산 자체의 변경이 생겼죠. 그럼 부동산 변경 등기고 일부에 대해서 후발적으로 늘어났죠. 그럼 결론적으로 부동산 변경 등기합니다. 그러면 분하필 등기는 개설과 폐쇄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1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2번에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 명칭과 토지 지번 변경 경우는 자, 신청 의무가 없다. 대표적으로 우리 원칙이 당사자 신청이나 예외적으로 등기를 강제하는 경우가 있죠. 등기를 강제하는 경우는 부동산 등기법 1개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60일, 그 다음에 명의신탁 3년이 되죠. 부동산 등기법은 1개월로서 즉 표제부죠. 표제부는 결론적으로 몇 개월? 1개월에 강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 명칭 변경과 토지 지번 변경 경우는 신청 의무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원쳐야 되겠죠. 자, 2번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2번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신청 의무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3번을 우리가 보죠. 자, 지분 권리의 변경 등기에서 등기상 이해관계인 승낙을 변경 등기 앞에 권리가 붙었네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지 못하면 각하한다. 각하한다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무슨 등기로 이루어져요? 주 등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권리의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는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이루어지죠. 이해관계는 있으면 주등기요. 이해관계는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주등기로 이루어지고 이해관계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그때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해관계의 승낙서를 첨부 정보로 제공하지 못하면 각하되는 게 아니라 주등기로 이루어집니다. 4번의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분필의 등기가 실행되었다면 분필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분필 등기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에 반한 등기로서 대표적으로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된다. 맞는 이야기네요. 자, 토지의 분필이 일어나면 변경 등기와 등기 개설 사유가 발생한다. 자, 그러면 5번 지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봅시다. 자, 대표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분필이 됐어요. 자, 여기로 봐서는 뭐예요? 면적이 줄었어요. A 토지가 있죠. 이렇게 줄었으면 이렇게 요 부동산 자체의 변경을 가져와서 그럼 부동산 변경 등기죠. 여기가 7이면 여기는 결론적으로 7-1이 되죠. 7-1은 떨어져 나왔죠. 그래서 분필 등기가 되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분필 등기가 된다면 결론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생기죠? 등기비 개설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필 등기는 부동산 자체의 변경을 가져옴으로써 부동산 변경 등기와 등기비 개설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분필 등기는 이렇게 한다면 5번 지문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죠. 다시요. 변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1번의 토지의 분할필 등기가 격려되면 등기 기록의 개설이나 폐쇄는 발생하지 않는다. 맞은 이야기죠. 자, 이번에 토지나 건축 건물의 소재지 명칭 변경과 대표적으로 토지 지번 변경이 나오네. 그러면 토지 지번 변경은 신청 의무가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지문도 신청 의무가 없다 그러면 1, 2번도 결론적으로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굳이 잡으라고 그런다면 요거는 2번하고 2번도 우리가 답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2번하고 대표적으로 3번을 우리가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3번 지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틀릴 거예요. 각하되는 게 아니라 주등기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요 10번과 관련돼서는 틀린 거 그랬으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2번도 틀렸고 3번도 틀렸다. 그러면 복수 정답으로 좀 처리해 놓으세요. 그러면 10번의 정답은 뭐예요? 2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남은 지문에 대해서는 봅시다. 다시 4번의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분필 등기가 실행되었다면 분필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분필 등기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등기는 무효 맞네요. 자, 토지의 분필이 일어나면 변경 등기와 등기 기록의 개설 사유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요 문제 10번의 정답은 2번하고 3번을 좀 처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엄격하게 틀린 것은 3번이 되고 거기에 비해서 2번도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10번의 정답은 몇 번? 2번과 3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 11번입니다. 11번에 대해서는 이제 별표 3개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 자 합병과 관련돼서 올해 출제 가능성이 또 유력합니다. 자, 갑은 자신의 소유인 A 토지와 B 토지를 합병하여 합필 등기를 신청하고자 한다. 합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단 이해관계 내 승낙서는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1번에 A 토지의 을의 가압류, B 토지의 병의 가압류, 가압류에 대해서는 합병할 수 없죠. 그럼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AB 토지에 모두의 등기원이 및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을의 전세권 등기가 있는 경우 합병이 가능하죠. 3번에 AB 토지에 모두의 등기원인과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을의 저당권 등기, 을의 저당권 등기 찾았죠. 이게 대표적인 바로 창설적 공동저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창설적 공동저당 A적으로 합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4번의 지상권, 영입물권 길이는 합병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문제 1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은 전세건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문제 11번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확인 작업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정답은 몇 번? 1번이에요. 자, 그렇다면 거기 12번이 같은 연장 문장이죠. 문제 12번과 관련돼서 문제 12번. 자, 문제 10번은 갑토지를 얼토지에 합병하여 화폐 등기를 하려고 한다. 다음 중 화폐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자, 1번의 갑토지 전부에 대해서 지상권, 얼토지, 전세권, 용익물권 기른 합병이 가능하죠. 3번의 갑토지와 얼토지에 관해서 모든 등기원인과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체납 처분에 압류이거나 한데 동일한 무슨 건에 한해서 자당권에 한해서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합병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지적과 등기에 맞물려 있습니다. 지적과 등기와 가등부에 맞물려 있으니까 요 문제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번과 관련돼서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 13번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접근 한번 해 봅시다. 자, 13번. 자, 234페이지에 벌써 날도 더우니까 벌써 졸고 있네요. 자, 힘내요. 234페이지. 토지 분필 합필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토지와 얼토지에 모두 가압류 등기가 있고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도 합필할 수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맞네요.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가 완료된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도 합필 제한 사유가 없는 한 합필 제한 사유가 없대. 그러면 합필할 수 있다. 자, 3번의 A 토지에 대한 갑의 지분 5분의 3, 을의 지분이 5분의 2로 등기되어 있고 잘라요. 자, B 토지에 대해서 갑의 지분이 5분의 3, 을의 지분이 5분의 2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이 두 토지의 합필 등기는 할 수 없다. 그러면 갑토지와 갑을과 관련돼서 지분이 동일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합필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네요.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의 합필 등기 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등기 신청을 가각한 경우 등기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본부 소관청에 알려줘야 되고 알려줘야 된다 통지죠. 5번의 갑토지에 정당권 설정 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얼토지의 추가적 공동저당에 대해서는 합필할 수 없죠. 그럼 창설적 공동저당 A적으로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13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 11번, 문제 12번, 문제 13번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요거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충분히 우리가 잘 풀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 부탁해요. 부탁합니다. 자, 문제 14번을 풀어보죠. 문제 14번. 대표적으로 이제 멸실 등기입니다. 이 멸실 등기에 대해서는 어떤 측면이 권리의 사실이 사실적 측면이 되죠. 그러면 사실적 측면으로서 반드시 전부 멸실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전부 멸실이다.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그럼 멸실 등기와 관련돼서 전부 멸실 이렇게 의미가 되고 자, 전부 멸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문제 14번에 대해서 접근해 봅시다. 자, 멸실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나 건물이 멸실한 경우, 즉 표제부죠. 표제부는 소유권, 등기 명의는 단독 동그라미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되죠. 자, 건물의 멸실 등기 1개월 이내, 자, 1개월 이내나 부존재의 경우는 지체 없습니다. 건물이 부존재한 경우도 대표적인 멸실 등기에 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건물의 대지 소유자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를 대의하여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달랐을 때 토지 소유자도 건물에 대해서 대의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이미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3번에 건물 멸실 등기의무를 결리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우리의 토지와 건물,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죠. 대표적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든 건물이든 1개월을 강제하나 토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유가 없습니다. 뭐에 대해서? 건물의 멸실 등기에 대해서는 1개월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디에서? 부동산 등기법에서. 3번 맞네요. 자, 4번에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멸실 등기를 하게 되고요.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 명의는 1개월 줄쳐나 보세요.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건물인데 뭐 1개월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지체 없이 멸실 등기를 신청하며 이를 결리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나왔죠. 대표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고 대표적으로 1개월도 아니고 건물의 부존재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러면 문제 14번과 관련돼서 멸실 등기 이거 하나 뭐다 샘플 문제로 하나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문제 14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5번 멸실 등기에 대해서 봅시다. 멸실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건물이 멸실되어 멸실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멸실 또는 부존재 증명하는 건축물 대장 정본이나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면 족하고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 토지 멸실 등기의 경우 반드시 토지 대장 정본이나 임야 대장 정보자로 제공해야 되고 정축 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멸실되는 건축물 대장상의 표시가 등기 기록상 표시와 다른 경우에도 등기 기록상의 건물과 건축물 대장의 건물 사이에 모선성이 유지된다면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부동산 변경 등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멸실 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네. 자, 멸실되는 부동산에 관해서 재단권의 이해관계는 있는 경우, 전 이해관계는 있는 경우 멸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건축물 대장 정본이 아닌 때는 이해관계의 승낙서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멸실 등기는 사실적 증명으로서 이해관계의 승낙서가 불필요한 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멸실 등기와 관련돼서 찾아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이걸 찾으면 거진 10중 8구 정답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15번의 정답은 대표적으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이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건물의 주전자죠.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물의 소유권 등기가 맺는 시정 군수고장에게 건물 보존재 증명서의 발급을 마을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6번 한번 봅시다. 자, 문제 16번은 대표적인 무슨 등기 문제죠? 대표적으로 경정 등기 문제가 돼요. 출발점은 경정 등기 그러면 뭐이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부발적 원시적 사유가 되겠죠. 원시적 사유. 일부의 원시적 사유로서 대표적으로 무슨 성이 유지돼야 돼? 바로 동일성. 항상 경정 등기는 요 의미를 우리가 잡아줘야 돼. 경정 등기는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사유다. 거기에 대해서 자, 동일성이 유지돼야 된다. 그래서 항상 경정 등기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치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1번에 우리가 봅시다. 자, 틀린 것은 등기 완료 후에 등기 일부 차거나 빠진 분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실체관계 일치시키한 등기. 그러면 결론적으로 1번에 대해서는 무슨 등기에 대한 이야기죠? 대표적으로 경정 등기의 의미가 있네요. 일부에 대해서 무슨 사유? 원시적 사유. 자, 차거나 빠진 분의 원인은 당사자의 잘못이든 강사자의 잘못이든 그러면 당사자 신청, 그래서 신청 경정 등기가 탄생하고 등기관의 잘못이든 불문한다. 등기관 바로 직권 경정 등기가 탄생하게 되죠. 그러면 이번도 우리가 맞네요.
자, 3번 질문에 대해서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를 차거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할 때 지체 없이 그 뜻을 권리자 의무자에게 알려야 된다. 직권 경정 등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통지가 떨어지네요. 자, 4번은 표제부나 각고의 구별 없이 등기 명인이 단독 신청에 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표제부는 사실이니까 대표적으로 단독이요. 각고는 뭡니까? 권리적 측면으로서 권리의 경정 등기가 탄생하게 되죠. 그러면 권리적 측면은 단독 신청이 아니라 공동 신청에 의하겠죠. 그러면 자, 4번이 그러면 X가 되네. 4번은 표제부와 각고와 묶인 거죠. 그래서 4번이 X로서 문제 16번의 정답은 대표적으로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5번은 등기 전후에 동일성이 있어. 이게 중요합니다. 동일성 동일함이잖아요. 동일성이 있어야 하는 바 부동산 표시에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할 수 없는 차거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에 대해서 따로 보존 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의 형식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는 해당 등기를 경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정 등기는 대표적으로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사유로서 무슨 성이 추가돼야 돼? 동일성. 여기에 추가돼야 됩니다. 그러면 16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7번이네. 자, 문제 17번과 관련돼서 경정 등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바로 들어가 보죠. 같은 문제를 읽으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되겠네요. 자, 1번 당사자의 신청 착오로 등기의 착오를 발견한 등기관은 이를 권리자 의무자에게 알려야 된다. 그래서 맞네요. 통지. 등기 권리자나 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모두에게 알려야 된다. 그러면 2인 이상인 경우는 모두에게 하는 게 아니라 등기 권리자 1인, 등기 의무자 1인.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중 1인에게만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참 더럽죠. 그래서 2번이 그러면 X가 되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의 경정 전후를 통해서 등기로서 동일성 포인트 잡았네.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므로서 등기의 객체의 착오, 등기 주체의 착오가 있는 경우는 경정 등기를 할 수 없다. 맞네요. 자, 경정 등기는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사유로서 무슨 성이 유지돼야 돼? 동일성입니다. 4번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종전 소유권에 대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할 수 없고요. 그러면 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종전 소유권이 등기명인, 그러면 전 소유자, 후 소유자가 다르죠. 그러면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된 경우와 소유권에 대한 등기명인, 그러면 동일성이 이배됨으로써 이때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할 수 없다 이랬으니까 맞죠. 경정 등기는 무슨 성이 추가돼야 돼? 동일성이 추가돼. 자, 5번에 법인 아닌 사단이 잘라봐요. 법인 줄서 나와요. 그러면 법인 아닌 사단과 법인은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동일성이 이배됨으로써 이거는 경정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2번이 됨으로써 이 문제 17번이 경정 등기에서 괜찮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17번에 대해서는 경정 등기에 대해서 샘플 문제로 잡아주면 되겠네요. 일부에 대해서 무슨 사유? 원시적 사유로서 무슨 성이 유지돼야 돼요? 동일성이 유지돼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7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8번 틀린 것은 자, 부동산 표시 경정 등기는 표시 붙었죠. 자, 부동산 표시 경정 등기는 표제부 단독 신청에 의하되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맞네요. 이번에 등기명인 표시 경정 등기는 자, 단독 신청에 의해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 같은 논리로 갑니다. 자, 권리의 경정, 경정 등기와 별보가 붙어서 권리, 공동 신청에 의해서 의해야 되나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권리의 경정 등기도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될 수 있고 부기등기도 될 수 있습니다. 4번의 등기명인 표시 변경은 등기명인 표시 경정은 제3자의 승낙을 필요로
않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P7갑을 P1000도로 우리가 신청할 때 그게 바로 등기 명의였죠. 근데 P1000도로 신청할 걸 P7갑으로 등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때는 제3자의 승낙이 불필요하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4번도 맞네요. 자, 경정등기 앞에 권리가 붙었네. 이해관계의 승낙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면 부기등기 방식으로 등기를 행하고 이 경우 변경 전 사항을 말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었네요. 변경 사항을 마다 말소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거지만 우리 18번 문제 18번에 대해서 경정등기도 확인해주면 괜찮은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경정등기는 대해서 일부의 원시적 사유로서 모선성이 유지돼야 돼. 동일성. 참 알덥죠. 자, 벌써 땀이 주룩주룩 나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부의 원칙적 사유로서 모선성이 유지돼야 돼. 동일성 계속적으로 머릿속에 우리가 박아놓고 가야 돼요. 그러면 문제 18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9번이에요. 경정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안. 자, 1번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종전 소유권에 대한 그럼 전 소유자 후 사실이 다르죠. 그러면 경정등기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경정등기란 결론적으로 뭡니까? 동일성이 유지돼야 돼. 그래서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렇게 표현돼야 되겠죠. 그러면 자, 1번은 X가 되네요. 자, 이번은 부동산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에는 그러면 경정등기 앞에 부동산 표시가 붙었네.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죠.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러면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에게 승낙의 유무가 문제될 여지는 없다. 그러면 정답은 그러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의 등기상의 일부가 부재법하게 말소된 것은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떨어지네요. 이거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요 3번 지문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나와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A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B. 근데 지분이 그러면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 그러면 갑이 단독 명의로 보전 등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은 전부를 말소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느냐? 아니죠. 2분의 1만큼만 말소 등기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야. 그러면 일부에 대해서는 독립해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건 무슨 등기로 어쩌러? 부기 등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자, 3번의 등기상의 일부가 부재법하게 된 것은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본쳐야 돼요. 그러면 3번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X가 되겠네요. 자, 4번은 법인 아닌 사단 또 나왔다. 법인 아닌 사단과 법인 따로 줄잖아요. 법인 아닌 사단과 법인은 각각에 달라요. 다르죠. 동일성이 이배됨으로써 경정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 아닌 사단에서 법인으로 가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의합니다. 그러면 4번은 X가 되는 거네. 자, 5번 질문에 대해서 법정 상속 부분에 따라 상속 등기를 마친 후입니다. 우리 협의 분할에 한 상속 등기는 대표적으로 상속 등기와 관련돼서 협의 분할에 한 상속은 상속 등기 전 협의 분할과 상속 등기 후 협의 분할이 돼야 돼요. 그러면 상속 등기 전 협의 분할의 등기 원인은 아버지 사망일자예요. 피상속인의 사망일자가 되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그러면 협의 상속 등기 후 협의 분할이란다면 등기 원인은 뭐냐? 협의 분할일. 그러면 소유권 등기 목적은 소유권 경정 등기에 의합니다. 그러면 할 수 없다. 이러면 틀렸네요. 5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5번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 등기를 마친 후 동그라미 공동 상속인 1인에게 재산을 치르게 하는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한 경우는 소유권 경정 등기할 수 있다라고 짜지 없다 이랬으니까 틀렸네. 이때 등기 원인은 협의 분할일이 됩니다. 정답은 19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0번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경정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권 경정등기의 대상이 권리의 경정일 경우 항상 부기등기에 의한다. 맞네요. 자, 직권 경정등기와 관련돼서는 직권, 대표적으로 직권 경정등기는 항상 부기등기에 의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번은 맞네요. 자, 이번은 등기하는 착오로 등기의 신청에서 경정할 수 없다. 등기의 착오로 인한 등기라도 신청에 의할 수, 정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 2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죠. 자, 3번의 가불로부터 을병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있었음에도 등기하는 착오로 을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경우 등기하는 직권에서 등기명 1인을 을병으로 하는 경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오케이. 3번 맞네요. 4번의 부동산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에서는 잘라요. 여기에서 경정등기 앞에 부동산 표시가 붙었네. 그러면 부동산 표시라는 것은 표제부죠.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러면 이해관계인의 제3자의 승낙의 의무가 문제될 여지는 없다. 맞죠? 자, 5번의 등기 명인을 인으로 하는 경정하는 등기명인 표시 경정등기를 신청한 소유자가 변경된 결과가 되어서 등기 명인의 동일성을 일깨되 허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명인 이인이 일운으로 됐다. 그럼 대표적으로 동일성이 입에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지분의 반동이 발생했죠. 그러면 이때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에 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1번이네. 자, 직권의 경정. 직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직권 경정 등기와 관련돼서 직권 경정 등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경정은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사유로서 직권 누구죠? 등기관입니다. 그러면 직권과 관련돼서 우리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죠. 자, 직권에 의한 등기의 의한 등기 경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1번입니다. 1번은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 집시 없이 이를 경쟁해야 되나.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가 있는 경우 직권 경정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아주 1번 지문이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1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뭡니까? 자, 직권은 이해관계인하고 친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직권 경정 등기는 우리 이해관계인하고 친하지 않다. 근데 부동산 등기법이 개정됨으로써 다만 A적으로 이해관계인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다면 A적으로 직권으로 가능한 A를 주게 됐습니다. 왜? 등기 신속성하게 신속 처리하기 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번 1번은 X가 돼. 그렇게 1번을 경정등기, 직권 경정등기에서 요즘마다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요거는 분명히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한번 1번은 결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허용된다. 이렇게 적정해야 돼요. 그러면 21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등기의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등기관 직권으로 경정 등기한 후에 지방법원장에 보고해야 된다. 이게 선경정 후 보고가 됩니다. 이번은 맞네요. 3번은 등기하는 직권에서 경정 등기한 경우 직권입니다. 그럼 그것을 권리자와 의무자에게 알려줘야 된다. 이 경우 권리자 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중 1인 요거 조심해야 돼. 그중 1인에게 알릴 수 있다. 5번의 채권자 대의에 의해서 등기를 완료한 후 등기관 그 등기와 등기관의 착오로 인해서 인한 것이어서 직권에 의해서 경정 등기한 경우 대의 채권자에게도 그 뜻을 알려야 된다. 그래서 21번의 정답 몇 번이 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1번과 관련돼서 직권 경정 등기 요거 반드시 우리가 풀어놔야 되고요. 자, 문제 17번과 관련돼서 경정 등기 요거 반드시 우리가 하나 문제는 풀어놔야 돼. 그러면 문제 17번과 그러면 문제 21번 경정 등기를 요 두 문제로 처리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문제 21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2번과 관련돼서는 이제 집합 건물이 시작돼요. 우리가 이제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집합 건물 등기부, 요거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집합 건물 등기. 집합 건물 등기부의 양식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반드시 출제된 형태예요. 그래서 집합 건물 등기부의 양식 구조 한번 우리가 반드시 숙지해야 되고, 그럼 집합 건물 등기부는 첫 번째 한동 전체 표제부가 됩니다. 자,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은 한동 건물의 표시, 그래서 한동 건물 표시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하단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두 번째는 이제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있어요. 그러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 표제부로 상단, 이렇게 이제 표제부 상단 뭐예요? 자,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가 되죠.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자, 하단은 뭐라고 그랬어요? 대지권 표시라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 진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대표적으로 비율과 그 다음에 종류가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 비율과 종류. 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가구. 그래서 네 번째는 얼구. 요거 반드시 우리가 숙제해 와야 되고요. 지난번에 이제 숙제를 한번 내드렸을 겁니다. 자, 집합 건물 등기부, 한동 전체 표제부, 한동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 부분의 표제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로서 대표적으로 비율과 종류가 기록된다라는 거. 그러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 표시, 요 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대지권 등기라고 그러죠. 그러면 대지권 등기에는 대표적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 표시를 뭐라고 그런다? 대지권 등기라고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지권 뜻의 등기가 있네. 그래서 대지권 뜻의 등기.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건물만의 뜻의 등기가 있죠. 건물만의 뜻의 등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가 있습니다.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 자, 그러면 대지권 등기, 그러면 뭐라고 해오라고 그랬어요? 자, 본능적으로 나와있죠. 건물, 그 다음에 표제부,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청 주등기다. 그래서 자, 건물, 대지권 등기, 건물, 표제부, 신청, 주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바로 토지, 해당구, 그 다음에 직권, 주등기가 됩니다. 자,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는 그래서 건물, 해당구, 자, 직권, 부기 등기가 됩니다. 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그래서 건물, 자,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되겠죠.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유 부분의 표제부, 대표적으로 요는 직권 주등기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대지권 등기, 그러면 건물 표제부 신청 주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 토지 해당구 직권 주등기,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는 건물 해당구 직권 부기 등기,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건물 전유 부분의 표제부, 직권 주등기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문제 22번과 관련돼서 집합 건물, 자, 워밍업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집합 건물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구분 건물 표제부, 구분 건물의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을 적지 않는다. 자, 구분 건물 표제부에 대해서 바로 전유 부분의 표제부죠.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에는 소재 지번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공용 부분에 대한 등기 기록에는 한동 건물 표제부에 기록한다. 계약상 공용 부분은 대표적으로 한동 건물 표제부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전유 부분의 표제부만 둡니다. 그래서 우리 계약상 공용부는 표제부만 둔다. 표제부 등기가 무슨 등기? 바로 사실의 등기로서 계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는 대표적인 단독 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3번의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한동 건물 전체 표제부에는 하단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이 기록된다. 맞네요. 4번의 규약상 공용부분의 뜻의 등기는 지적자인 공분 소유자 명의로 공인 등기를 생략하고 기존의 소유권 등기 명의를 단독. 그래서 규약상 공용부분의 뜻의 등기는 대표적인 단독 신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번은 맞네요. 5번의 규약으로 공용부분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의 지적자가 규약의 폐지를 증명하는 서면, 즉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 그 말소 등기도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러면 규약상 공용부분의 폐지, 즉 단독으로 신청하게 되죠. 이때는 규약상 공용은 표제부만 둔다. 이걸 폐지함으로써 각구를 새롭게 개설하는 문제점이 발생해. 그러면 규약상 공용부분의 폐지에는 대표적인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 22번의 정답은 대표적으로 2번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집합건물 양식, 이거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한동 전체 표제부, 한동 건물 처제부에는 한동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러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비율과 종류가 기록되고 각구 얼구.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건물 표제부 신청 주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 해당구 지권 주등기,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는 건물 해당구 지권 부기 등기. 그래서 이거 건부라고 외워두라고 그랬어요. 건부. 별도 등기에 따른 뜻의 등기는 건물 전유 부분의 표제부, 지권 주등기. 그래서 요거 별전. 요거는 필히 이제 이해도 이해지만 지금 뭐다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 22번까지 풀고 23번은 잠시 쉬었다 나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